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식이 빠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전자산이라던 금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6% 넘게 빠진 날이 있었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도 빨간불이실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돈의 가치가 16년 전 위기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는 뜻입니다. 한 달 만에 원화가 4% 넘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로 물건을 사오는 모든 것이 비싸졌습니다. 투입 원유, 밀, 옥수수, 반도체 장비 전부 달러로 결제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여러분의 생활비가 오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밤잠을 가장 설치게 만드는 자산은 뭡니까? 주식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을 꼼꼼히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소중한 자산을 눈물로 내던질 때 조용히 바닥에서 우량자산을 쓸어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특별한 정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폭락장이 올 때마다 꺼내 쓰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매뉴얼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중간에 스킵하지 않고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공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통찰력과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완벽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진짜 원인을 짧게 정리하고 곧바로 부자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 3가지, 그리고 평범한 일반인이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존 액션 플랜까지 빠짐없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원인은 하나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혔다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7%로 올려잡았습니다. 올해 5월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케빈 호시에게 연준 의장직을 넘겨줄 예정입니다. 시장은 이 거대한 리더십 교체기를 앞두고 극심한 불확실성에 떨고 있습니다. 새 의장이 금리를 내릴지 유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를 못 내립니다. 금리를 못 내리면 돈이 안 풀립니다. 돈이 안 풀리면 자산 가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로 쌓아 올린 전 세계 자산 시장의 거품이 터지면서 본질적인 가치로 되돌아가는 거대한 구조적 리셋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몇 달 만에 V자 반등으로 끝나는 단순한 조정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중동 리스크가 겹쳤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하라는 48시간 최후 통첩을 보냈고 이란은 공격받으면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목줄입니다. 이게 막히면 유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원가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공장 돌리는 비용이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고 결국 소비자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더 못 내립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의 초대형 투자은행들은 지금의 상황을 멀티스피드 경제라고 진단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테마에 천문학적인 돈이 쏠리면서 소수의 미국 빅테크만 축제를 벌이고 있을 뿐 실물 경제와 전통 산업들은 고금리의 압박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의 양극화가 극에 달한 겁니다. 물가는 안 잡히고 고금리 환경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상처럼 굳어지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지표들을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니까 한미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폭탄과 환율 방어 사이에 끼어서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고 6회 연속 동결에 갇혀 있습니다. 기준금리 2.5%입니다.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니 한미 금리 격차가 무섭게 벌어지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 수익과 달러라는 안전을 쫓아 외국인 거대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덩달아 오릅니다. 석유, 식량, 원자재 전부 달러로 사옵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시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올라가니 이익이 줄어듭니다. 이익이 줄면 직원을 줄이고 투자를 줄입니다. 수출은 둔화되고 내수는 얼어붙습니다. 진단을 정확히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듯 시장의 파도를 잊지 못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드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계부채 2천조 원이라는 뇌관이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절에 집값이 영원히 오를 줄 알고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지금 살인적인 이자에 짓눌려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아도 절반 이상을 은행 이자로 바치다 보니 지갑은 굳게 닫혔고 소비가 줄고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상황이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언론은 매일 국가부도 공포를 떠듭니다. 그런데 팩트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외 순금융자산이 8천억 달러가 넘는 글로벌 채권국입니다. 곳간의 달러가 넉넉하게 쌓여 있습니다. IMF 때처럼 달러가 바닥나서 나라가 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6년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239조 원, SK하이닉스 202조 원을 전망했습니다. 개별 기업 하나가 2년 전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피 튀기며 달러를 벌어오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은 가히 세계 최고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것이 저의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이 4,892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합쳐도 2,108조 원, 코스피 전체의 43%를 차지합니다. 이 두 기업이 건재한 한 한국 증시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리와 환율이 널뛰고 대외약재가 겹친 겉모습은 과거 금융위기 때와 비슷해 보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은 그때와 차원이 다르게 강합니다. 그러면 진짜 무서운 건 뭡니까? 국가는 튼튼한 방어막 뒤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준비되지 않은 개인들이 무너집니다. 무리하게 빚을 지고 자산을 산 사람들이 이자를 못 버텨서 경매에 집을 내놓게 됩니다.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합니다. 빚에 짓눌린 사람들의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 반값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과거 초저금리 시절에 집값이 영원히 오를 줄 알고 영끌과 비투로 자산을 사들인 수많은 서민과 중산층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아도 은행 이자로 절반 이상을 바치다 보니 지갑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계부채 2천조 원이라는 건 국민 전체가 짊어진 빚의 총합입니다. 이 빚의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늘어납니다. 이자가 내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자영업자 매출이 빠집니다. 자영업자가 문 닫으면 그 직원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바치다 보니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외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 경제마저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핵심 수출 기업들의 전선에도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이건 국가 위기가 아닙니다. 지독한 개인자산 부도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거리에 나앉겠지만 철저히 준비된 누군가는 그 헐값의 우량자산을 줍게 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잔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 분석은 이러하지만 최종 판단과 행동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의 최근 행보를 보겠습니다. 부자들과 평범한 일반인들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투자를 대하는 마인드셋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내일 당장 승부가 나는 도박으로 여깁니다. 텔레비전과 유튜브에서 남들이 다 좋다고 떠드는 유행하는 테마 인공지능 랠리에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들어 최고점에서 탐욕스럽게 매수합니다. 다음날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극도의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손절매를 해버립니다.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걸 반복합니다. 시장에 돈을 갖다 바치는 구조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에게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 푼 돈을 벌어 고급 외제차를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갉아먹으며 땀방울로 돈을 버는 노동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돈이라는 충직한 녀석이 나를 대신해 24시간 스스로 증식하는 자본가의 시스템을 정착하여 평온한 노후 생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유행과 폭발적인 성장성이라는 환상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자산의 본질적인 내재 가치에 비해 지금 시장에 매겨진 가격이 얼마나 헐값인지 그 할인율에만 미친 듯이 집중합니다. 이러한 마인드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워렌 버핏의 최근 행보입니다. 2025년 말에 CEO에서 공식 은퇴한 버핏이 후계자 그렉 아벨에게 물려준 것은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3,48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80조 원의 현금이었습니다. 평생 사랑하던 애플 주식을 대규모로 팔아치웠습니다.
10분기 연속으로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현금을 계속 쌓았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금융주를 포함해 총 1,43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대중들이 주식이 영원히 오를 거라며 빚을 내서 시장에 뛰어들 때 버핏은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온 겁니다. 왜요?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버핏 지수가 220%를 넘어가며 역사적 거품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이자를 주는 안전한 초단기 미국 국채에 넣어두고 세상에 피바람이 불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부자들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현금을 무기로 만드는 것. 정제 정점에서 주식과 부동산을 팔아치워 현금 비중을 40%에서 50%까지 끌어올립니다. 현금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대중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며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을 벼락거지 취급합니다. 그런데 버핏 같은 진짜 부자들에게 현금이란 다가올 폭락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량자산을 짝쓰리할 수 있는 절대 반지와 같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공포에 질려 패닉셀링을 쏟아낼 때를 끈질기게 기다리며 인내하는 강철 같은 멘탈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통장에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머니마켓 펀드나 단기국채 파킹 통장에 넣어서 이자도 받으면서 사냥꾼의 눈빛으로 조용히 기다립니다. 두 번째 행동은 달러 전환입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 징조가 짙어지고 외국인들이 자본을 빼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발작하는 지표는 환율입니다. 부자들은 쌓아둔 현금의 상당 부분을 위기 초입에 달러로 바꿉니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원화 대비 달러 가치는 치솟습니다. 달러를 들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자산이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환율 1,200원일 때 1억 원을 달러로 바꾸면 약 83,000달러입니다. 환율이 1,500원으로 치솟으면 같은 달러가 원화로 1억 2,450만 원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2,450만 원이 불어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율이 극단적인 고점을 찍고 정부나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에 달러를 불며 개입할 때 그들은 최고로 비싸진 달러를 팔아치워 막대한 원화 차익을 챙깁니다. 위기에서 달러는 방패이자 공격무기가 됩니다. 환율이라는 파도를 거꾸로 타는 겁니다. 물론 환율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액이 아니라 자산의 일부를 분할해서 전환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바꾸지 않습니다. 나눠서 바꿉니다. 이것도 리스크 관리입니다. 세 번째 행동이 핵심입니다. 달러를 팔아 몇 배로 불어난 원화 실탄을 장전한 부자들은 시장이 완전한 공포에 휩싸여 거래량이 말라버렸을 때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섭니다. 이때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미리 사고 싶은 자산 목록을 만들어둡니다. 이 기업은 얼마까지 빠지면 사겠다. 이 지역 부동산은 평당 얼마 이하면 사겠다. 미리 정해놓고 그 가격이 오면 망설이지 않고 실행합니다. 공포에 빠진 시장에서 냉정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건 미리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철저하게 관리해온 최상의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정부가 경제 살리려고 낮춰놓은 금리를 활용해 대출까지 극한으로 끌어옵니다. 남들은 이자에 짓눌려 파산할 때 그들은 그 빚을 지렛대 삼아 알짜 자산을 삼킵니다. 여기서 뼈를 때리는 통찰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자를 한 푼도 낳지 못하는 금덩어리나 실체 없는 코인 같은 자산에는 절대 큰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이때 그들이 사는 건 금덩어리나 코인이 아닙니다. 매달 월세가 나오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당금을 꽂아주는 초우량 배당주, 미래 산업을 독식할 글로벌 1등 기업의 주식, 스스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생산 자산만 바닥 가격에 쓸어 담습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은 자산입니다. 매달 현금이 나옵니다. 그 현금을 다시 투자합니다. 투자한 돈이 또 현금을 만듭니다. 이 순환이 10년, 20년 돌아가면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주운 생산 자산을 10년, 20년 장기 보유하며 배당과 월세를 다시 재투자합니다.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자산은 상상하지 못한 크기로 불어납니다. 이 세 가지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버핏처럼 수백조의 돈도 없고 당장 빚 갚기도 벅찬데 어떻게 저런 걸 따라한단 말인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가 아니어도 평범한 일반인이 당장 오늘 영상을 끄자마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존 액션 플랜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막성 지출을 잘라내고 현금 방어막을 구축하십시오.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구독 서비스를 당장 점검하십시오. 쓰지 않는 건 오늘 해지하십시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보여주려고 긁는 자동차 할부금 같은 막성 고정비 다이어트를 혹독하게 시작하십시오.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지 못하면 눈앞에 100년에 한 번 오는 박앤세일이 와도 평생 손가락만 빨며 구경해야 합니다. 눈덩이를 굴리려면 처음에 단단하게 뭉친 눈뭉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눈뭉치가 시드머니입니다.
지금 당장 한 달에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30만 원이면 3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빠짐없이 투입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악성 빚을 청산하십시오. 고금리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가장 멍청한 짓은 살인적인 대출이자를 대면서 그보다 낮은 수익률을 쫓아 투기판을 기웃거리는 겁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면 당장 원금을 갚아 숨통을 트십시오.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십니까? 당장 외식비를 줄이고 투잡을 뛰어서라도 원금을 갚으십시오. 금리가 오를 때마다 이자 폭탄을 맞는 변동금리는 여러분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입니다. 이자를 내면서 그보다 낮은 수익률을 쫓아 투기판을 기웃거리는 건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혹시 모를 실직이나 중병 같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하십시오.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1,8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투자하는 돈이 아닙니다. 생존하는 돈입니다.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중병에 걸려도 우리 가족이 6개월은 밥 먹고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돈입니다. 자산의 20%에서 30%는 어떤 유혹이 와도 건드리지 않는 현금성 파킹 통장에 넣어두십시오. 이 비상금이야말로 폭락장에서 여러분이 이성을 잃고 패닉세를 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훌륭한 멘탈 방어막입니다. 부자들처럼 위기 때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통신비 하나 연체하지 말고 신용점수를 결벽증 수준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두 번째, 방치된 연금과 세제 혜택 계좌를 전면 개조하십시오. 수많은 직장인들이 본인의 퇴직연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확정급여형인지 내가 직접 지시하는 확정기여형인지조차 모릅니다. 당장 내일 인사팀에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 생명줄인 퇴직연금이 쥐꼬리만한 이자만 주는 원리금 보장형에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녹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DC형이라면 쥐꼬리만한 이자만 주는 원리금 보장형에 절대 놔두지 마십시오. 연금저축펀드나 ISA 계좌와 반드시 결합해서 저평가된 우량지수 추종 ETF를 꾸준히 사모으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연금저축에 넣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넣으면 66만 원에서 99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ISA 계좌는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이상도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같은 돈을 투자해도 어떤 계좌에 넣느냐에 따라 수년 후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자산을 불리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무위험 수익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는 건 매년 수십만 원을 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개별 종목 도박을 멈추고 지수, 장기 투자와 리밸런싱을 실천하십시오. 모노배 치어 개별 기업의 옥석을 가릴 능력이 부족하다면 남의 귓속말 정보만 듣고 위험한 주식을 고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025년 신한투자증권 데이터를 보면 코스피 종목을 매도한 개인의 71%가 수익이었지만 코스닥 종목은 수익 53%, 손실 47%로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시장인데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개별 종목을 고르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코스피 200이나 S&P 500 같은 시장 전체에 장기적 우상향을 믿고 지수 추종 ETF를 매달 기계적으로 사모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답입니다. 현재 한국 증시의 자산가치 대비 평가 수준인 PBR 지표를 보십시오. 1배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가치보다 주가가 더 싸다는 뜻입니다. 과거 최악의 위기 때만큼이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겁먹고 안 사는 건 백화점이 90% 세일하는데 무서워서 안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달러나 단기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분산해 두십시오. 시장에 거대한 충격이 와서 국내 주식이 반토막 날 때 폭등한 안전자산을 팔아넘기십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초우량 주식을 싼 값에 쓸어 담는 것. 이것이 리밸런싱입니다. 위험자산이 빠지면 안전자산이 오르고 안전자산이 빠지면 위험자산이 오르는 구조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른쪽을 팔아서 빠진 쪽을 사는 걸 반복합니다. 자동으로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궁극의 투자 전략입니다. 과거 사이드카 발동 후 데이터를 보면 평균 23거래일이면 낙폭을 회복했고 44거래일이면 오히려 5% 이상 올라가 있었습니다. 폭락은 끝이 아닙니다. 현금과 안전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작입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려는 오만함을 버리십시오. 지금의 헐값 레벨 자체가
훌륭한 박앤세일 기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단 30분만이라도 경제 뉴스를 읽으며 내 피땀 흘려 번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공부하십시오. 금리가 뭔지, 환율이 왜 오르는지, PER이 뭔지 이 기본만 알아도 남들이 공포에 팔 때 여러분은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벌 수 있습니다. 단돈 10만 원으로라도 배당주를 사서 내 계좌에 배당금이 꽂히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좌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자본소득의 시작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경험이 공포장을 견뎌내는 멘탈의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배당이 들어오는 계좌를 가진 사람은 폭락이 와도 팔지 않습니다. 배당이 계속 나오니까 버틸 이유가 생깁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대응 방안과 투자 전략들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 데이터와 월가 리포트들을 종합하여 도출한 저의 주관적인 견해이자 분석일 뿐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장에서 완벽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자산을 지금 당장 전부 팔아치우라거나 맹목적으로 사들이라는 강요가 절대 아닙니다. 제 생각과 분석은 이러하지만 최종적인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모든 행동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시장을 깊이 공부하고 본인의 재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신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제 위기와 폭락장이라는 거대한 해일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똑같이 들이닥칩니다. 그 파도에 속절없이 휩쓸릴 것인지 아니면 강인한 마인드와 철저한 준비로 그 파도를 타고 넘을 것인지는 오직 지금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언론의 공포장사, 뉴스에 흔들려 헐값에 귀한 자산을 내던지는 패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남들이 다 망했다고 체념하며 쓴 소주잔을 기울일 때 우리는 묵묵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현금을 모으며 자본주의를 치열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 긴 영상을 중간에 끄지 않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마인드를 갖추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정과 실행력이라면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경제 위기도 여러분 인생 최고의 역전 기회로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굳게 믿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장 크게 와닿았던 점이나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나만의 다짐을 아래 댓글창에 편안하게 남겨주십시오. 머릿속의 생각은 금방 휘발되지만 직접 기록한 다짐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첫걸음이 됩니다. 비슷한 처지의 구독자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이 경제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소통의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는 강인한 마인드로 완벽하게 승리하십시오.